자 여러분, 저도 하나 들고 있을게요. 네 라시반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라시반과 함께하는 콘테 아래서는 3-4-3-3-5의 의미 없다. 콘테도 놀랄만한. 그리고 콘테도 놀랄만한 라시반. 네, 맞아요. 이게 저희가 또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이게 또 소개를 드릴 겸 이 맨유 토트넘 관련 영상을 찍게 됐고, 이 라시반은 사실 이제 제가 전문가입니다. 입어보셨죠?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또 지난 시즌에 아스날의 이 챔피언스 리그 바모스를 외쳤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네. 그 이제 용인 그 민속촌에 가가지고 조금만 먹고 나한테 물군장을 쳐맞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원 형한테 한 대 맞고 형철이한테 한 대 맞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종민이 형한테도 또 한 대 맞고 시민분한테도 맞으시고. 맞아요. 그 아스마리께도 제가 이제 맞는데 그때 제가 이제 라시반을 착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지금도 라시반 입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뭔가 중요한 작업을 할 때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팬티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 아무래도 피부에 맞닿지 않아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고요. 이 쓸림이 없어요. H라인 그 분리형 팬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좋느냐? 운동을 할 때나 오래 앉아 있을 때 피부에 이게 직접 맞닿지 않으니까 불편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오늘 영상에서 이제 최초로 공개하는 신제품입니다. 이 토트넘 레하 시리즈고, 또 이 라시반의 캐리그의 이제 포너스틸러스 맞아요. 공식 스폰서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제가 이제 라시반 그 이제 속옷을 착용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건조가 엄청 빨라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재질이 일단 되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여기서 이게 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물이 이렇게 묻었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 이제 영상 끝났을 때 이제 이게 얼마나 빠르게 말르는지. 아니 벌써 말랐는데? 젖지도 않았어. 우리 봐봐. 여러분 티가 안 나요. 벌써 말랐어요. 얼마나 이 신축성이 좋고 금방 땀이 마르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속옷이 좀 오래 젖어 있거나 쉽게 안 마르면은 그 축축함이 있기 때문에 냄새 나요. 그리고 아주 불편해요. 네. 그래서 스피드 드라이업 기능, 그러니까 쾌속 건조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게 빠르게 흡수되고 마르고, 그러니까 땀이 마르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 그리고 구단의 상징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물론 여기 이제 디자인이 예뻐. 오늘 토트넘이 좀 패배한 건 아시긴 하지만 네네네. 어쨌든 토트넘 팬분들에게는 구단의 상징이 들어가 있는 이 속옷, 당연히 입었을 때 어떤 부심이 느껴지죠. 아마 이제 뭐 팬심과는 관계없이 이제 라시반 관계자분들은 이제 토트넘이 이겼을 때 이걸 이제 홍보를 하고 싶었겠지만 이건 오늘 토트넘이 졌습니다. 콘테의 잘못이니까. 네네네. 저 이스타TV 구독자분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도 적용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라시반 홈페이지 오셔서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요? 라시반도 분노했다. 콘테 라시반 과연 분노했다. 무엇을 잘못했나? 그래. 내가 이걸 입고 하겠습니다. 또 토트넘을 졌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걸 또 바지를 벗고 입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시작하시죠. 자, 오늘 그 토트넘 뭐가 잘못됐습니까? 도대체. 그게니까요. 네. 콘테 아주 큰 죄를 졌네. 네, 이렇게까지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불편한가요? 네, 좀 참으십시오. 네. 자, 그래서 콘테 토트넘 오늘 2대0으로 졌습니다. 예, 맞아요. 네. 예, 무엇이 잘못됐느냐 기록을 좀 살펴드릴게요. 자, 프리미어리그 공식 트위터에 아예 이 경기 기록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네네. 맨유가 28번의 슈팅을 이번에 시도했습니다. 이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지금까지 열린 전체 경기 중에 한 팀이 시도한 최다 슈팅 시도예요. 그러니까 슈팅 허용이 네.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네. 28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큰 규모의 클럽들 간에, 그리고 직접적인 순위를 봐도 높은 순위권 팀들 간의 맞대결이에요. 근데 한 팀이 일방적으로 28개를 때렸다. 이거 뭐 지금 1위 팀 대 22팀이 만나도 28의 슈팅은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만큼 슈팅 허용했다는 거는 토트넘 입장에서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일이죠. 굉장히 상하는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맨유로서는 정말 공격적으로 몰아붙였고 토트넘은 얼마나 소극적이었는가를 좀 알만한 기록이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9번의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2021년 9월 이래 프리미어리그 단일 경기 최다 기회 창출이래요. 한 선수의 최다 기회 창출. 부페 오늘 뭐 골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사실 그 이전까지 폼이 좀 들쭉날쭉했고 맞아요. 0점이 요즘에 안 맞았거든요. 특히 지난 시즌부터 이제 약간 좀 한창 좋았을 때보다 내려왔다는 평가가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번에 유독 컨디션이 좋고 잘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다른 팀들보다 토트넘이 얼마나 맨유의 선수를 견제하지 못했는가. 그렇지. 네, 이걸 좀 알 수 있는 기록이지 않나 싶고요. 네. 기대 득점이 1.53 대 0.48로 아주 큰 차이가 났고, 명확하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그러니까 마무리 근접 지역, 박스 근접 지역에서의 이 패스 횟수도 맨유와 토트넘이 지금 100개 넘게 차이가 납니다. 222회 대 114회. 네. 그 정도로 기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밀렸고 100회가 넘게 차이가 나네 이거는. 네, 소극적이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죠. 콘테는 올드 트래포드 원정 4경기 전패고요. 네. 5위 이네팀 원정에서 20경기 1승 7무 12패. 결국 그러니까 이게 빅6 원정에서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일단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콘테 감독이 이제 3-4-3을 썼을 때
이제 2명의 미드필더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올 시즌 초반부에 문제가 좀 있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5-2로 전환해서 3미드를 사용했을 때 이 경기력이 오히려 조금 더 나아지는 감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사실 이게 뭐 딱히 크게 의미가 있었느냐. 그 경기 전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프리뷰 영상은 콘테 감독 인터뷰가 있기 전에 미리 찍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서 콘테 감독의 인터뷰에서 페리시치를 좀 공격적으로 쓸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내용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3-4-3 전술 유지의 페리시치가 뭐 오른쪽 공리 정도 보나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3-5-2는 맞는데 페리시치 왼쪽 윙백은 그대로. 이런 약간 그렇죠.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됐죠. 네네. 근데 그나마 이제 조금 반길만한 부분은 이전 경기들은 분명 3-5-2 전술을 썼을 때 그나마 경기력이 좀 괜찮았다는 거고 이번에는 페리시치가 또 윙백에 있긴 했지만 어쨌든 3-5-2니까 그러면 좀 다른 경기들보다는 3-4-3을 썼을 때보다는 단조로움이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포메이션은 포메이션일 뿐이다. 그렇죠. 콘테의 경기 컨셉이 명확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 극적인 변화는 없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올 시즌 토트넘이 이제 좀 콘테 감독의 전술을 하에서 좀 비판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팀은 왜 이렇게 수비적으로 내려왔냐. 맞아요. 이건데 오늘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았거든요. 콘테 감독이 예전에 첼시 때도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맨시티전. 와 그거는 솔직히 네. 그 첼시 팬들 입장에 존나 치욕스러운 경기였거든요. 그 맨시티 다비드 실바는 이렇게 막 5번 터치하는데 아무도 압박을 안 해가지고. 그치. 온다 싶을 하프라인 때 위로 아무도 안 넘어가고. 옆으로 한번 쭉 주고. 그거 70몇 분 때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거 90분 내내 그랬거든요. 근데 콘테 감독이 분명히 좀 지적받을 수 있는 문제점은 중요한 강팀전대 그런 경기 때 유독 신중한 모습을 보여서 가끔 보면 필요 이상으로 신중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라이브 영상, 입중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0분 때부터 무려 번개맨이 잤습니다. 네. 진짜 졸린가 봐. 종인 형이 자면 이제 그 큰일이라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종민 형이 잤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토트넘의 경기력 문제가 있다. 네. 자, 90분 내내 수비적인 태도를 일관했고요. 중앙 빌드업은 제대로 시도되지조차 못했습니다. 3-5-2로 중미 숫자가 한 명 늘어났을 때 모두가 기대했던 건 중미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중앙의 빌드업이 그래도 좀 풀리지 않겠느냐. 그렇지. 네, 하지만 이거는 숫자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왜냐면 수비 라인이 이렇게 너무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그럼 공격하고 미드필더하고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치 그러면은 사실 미드필더 라인에 숫자 하나 늘어난 게 무슨 소용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케인과 손흥민 둘 중에 한 명이 내려오려 그래도 상대 센터백 니산드로와 바란 조합인데 맨유 수비는 여기서 경고함을 칭찬해야 되고 토트넘은 그 센터백들에게 그 공격진이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를 팀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둘은 이제 기동성도 좋은 조합이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균 공격과 미드필더 간의 간격 조절이 실패되면서 결국은 패스가 나갈 수가 없어요. 중미 입장에서 볼 잡아도 볼 받을 선수들이 저만치 멀리 있는데 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심지어 믿었던 비수마가 좀 크게 부진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개인의 부진보다는 이거 팀적으로 전술의 구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 건 이거는 그냥 시즌 내내 반복이었는데 토트넘이 빌드업하는 과정 그리고 공격 전개하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딱 그겁니다. 일단 측면으로 가요. 근데 중앙이 안 측면으로만 되니까. 가. 그리고 존나 그냥 크로스만 계속 올려. 맞아요. 근데 이게 안 됐을 때 뭔가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쵸. 그리고 공중볼의 수 자체는 애초에 토트넘이 좀 열세입니다. 그래 맞아. 헤더 잘 딸 수 있는 헤더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은 당연히 상대 수비보다는 공격이 기본적으로는 모든 팀이 열세인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박스 안쪽에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걸 늘리기 위해서 이제 박스 숫자를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중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비 라인이 내려가니까 아래로 다 내려가 있는데 그치. 박스 타격에 될 만한 중미 자원이 그리고 토트넘에 지금 없습니다. 호이베르, 벤탄쿠르, 스킵, 비수마 뭐 이렇게 4명 정도 우리가 분류를 가능한데 이 4명 잘 보면 약간 스타일이 비슷비슷해요. 플레이메이커 유형도 없고 아까 얘기했던 박스 타격 유형도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나마 이제 뭐 벤탄쿠르가 그런 패스 줄기를 좀 잡고 이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 호이비스키 비스마 다 많이 뛰고 이런 맞아요. 유형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흔히 얘기하는 하프 스페이스 타격이나 박스 타격보다는 조금 비슷한 정말 딱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맞아. 활동량만 박스 무리하는 스타일. 밖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박스 숫자를 늘려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중미 움직임이 뻔히 보여요. 결국 이제 크로스 올렸을 때 박스 숫자가 부족해지는 거는 이 부분에서 원인이 있는데 너무 소극적인 경기 컨셉이 이렇게 일관되면 당연히 같은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손흥민 케인 공격진 고립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왜? 라인이 벌어지니까. 이 플랜이 깨진 걸 알면 콘테 감독 빨리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펩도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리버풀 전에 이렇게 답답한 거 알았는데 왜 80분 때 그래. 첫 교체가 89분에 나왔냐. 근데 토트넘은 물론 7분 빠르긴 했지만 82분에 나왔습니다. 첫 교체가 82분에 나왔고요. 심지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마 대신에 다빈슨 산체스를 넣었어요. 약간 이제 예전에 그 벤투라가 네. 데로시를 넣으려고 하다가 데로시가 이시냐라고. 네, 그러다 결국 러시아 월드컵에 참여를 못했죠. 그렇지. 네, 어쨌든 그런 상황처럼 수비수 투입할 거면 차라리 이쯤부터 넣었으면 이해라도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반부터 시작하자마자 레시포드한테 되게 고전했거든요. 그렇지. 그럼 수비수 투입할 거면 좀 하프타임이나 하다못해 후반전 초반에라도 넣었으면 이해라도 할 텐데 82분은 좀 선 넘지 않았나. 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팬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페리시치와 세세뇽 간의 경쟁 구도잖아요. 맞아요. 윙백이. 그러니까 이제 세세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왜 페리시치를 계속해서 이제 쓰냐? 맞아요. 그리고 쓸 거면 차라리 좀 잘 써보던가. 왜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측면 무한 크로스, 측면 무한 크로스 이것만 나오냐? 이게 이제 불만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서 한번 영상에서 다뤘잖아요. 왜 콘테는 에메르송 레알을 쓸까? 그렇지. 다양한 이유들을 긁어 모아봤는데 네. 페리시치도 한번 좀 추측을 해봤어요. 일단 지금 팀 공격이 측면에 한정돼 있습니다. 크로스 이외에는 마무리 패턴을 못 찾고 있고 그러면 이제 측면 공격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나?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제 생각에는 세스뇽을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 봐서는 확실히 지금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가 없었다고 봐도 좀 무방한 상황이 그쵸? 아닌가 싶고요. 왼쪽 윙백 페리시치는 측면 높은 위치로 일단 전진을 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후방 패스를 받아주는 움직임이 없어서 다른 자원들이 내려와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를 못 잡게 되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경합이나 공중볼 다툼에 장점이 있는 게 아닌데 그쵸. 페리시치가 그 아래로 내려와주는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안 가져가니까 손흥민이 그걸 가져가면서 경합과 공중볼 다툼에 몰리게 되는 강제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손흥민의 헤더는 참 귀해요. 맞아요. 네, 이번에 이제 카메룬전에서 헤더골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야 손흥민 헤더골을 국대에서 보내 이 얘기했었거든. 근데 그것도 헤더 슈팅이잖아요. 그치. 이거는 슈팅도 아니고 받아주는 움직임이에요. 그냥 경합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페리시치를 썼을 때 손흥민이 항상 이런 문제점에 노출이 되는데 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페리시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지. 움직여야 되는가? 그렇지. 이거 당연히 얘기가 나올 만하고요. 결국 이제 페리시치가 가지고 있을 때 왜 페리시치를 이렇게 좀 쓰려고 할까? 이 생각을 봤을 때 측면 크로스 전술이 그래도 페리시치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사실 피치에서 페리시치가 정작 크로스 오이아될 때 보면은 볼을 끌어서 타이밍이 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점이 잘 발휘된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또 하나의 추측은 역시 이건 좀 유력한 이유인데 콘테 감독이 어쨌든 페리시치 영입을 픽했기 때문에 그쵸. 아마 어느 정도 내가 쓰면 페리시치를 잘 쓸 수 있다.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계획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싶어요. 쓰면 다르다. 맞아요. 그런 느낌. 근데 문제는 지금 피치에서 전혀 그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 이유를 긁어모아도 딱 이 정도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시 한번 왼쪽 윙백, 왼쪽 구성에 대해서는 콘테 감독이 생각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뭐 사실 그런 공격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토트넘이 물론 뭐 이제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죠. 네. 많은 건 사실이나 이런 뭐 수비적인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도 지금 이 팀이 그래서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냐 사실은 이제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지 않죠. 네, 라인이 내려간 상황에서의 지금 빌드업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다이어는 특히 그 상황에서는 실패 확률만 좀 증가가 되고 그리고 다이어를 우리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빌드업을 좀 주도하는 선수면 라인이 내려가도 괜찮죠. 근데 그러지 못한 선수면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라인이 내려가는 상황이면 오히려 본인이 부담을 느낍니다. 아니 그래서 레시포드가 그냥 아주 존나 신나가지고 하더만. 그렇죠. 그리고 다이어가 불안하다 보니까 주변에 호이비에르, 뭐 로메로, 벤탄쿠르도 커버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좁혀야 돼요. 그러면 수비 간격이나 수비 범위가 너무 한쪽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반대쪽이나 측면 넓은 공간에서 혹은 어딘가에서 또 문제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이어가 포함된 백스리에 대해서도 이게 좀 맞나 싶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드필더 얘기했죠. 윙백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미드필더 얘기했고 이 센터백 얘기했어요. 결국 이쪽에 대한 보강이 조금 활발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토트넘은 현재 시즌을 보면서 지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게 3-4-3으로 나오든 3-5-2로 나오든 중간에 뭐 투 미드를 세우든 쓰리 미드를 세우든 간에 경기력적으로 안 좋은 거는 이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 드러났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얘기했죠. 네, 라시반도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또 예. 오늘 이게 토트넘 레하 이 신제품을 입고 얘기를 하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라시반 이 토트넘 레하 이 속옷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라시반은 시원합니다. 네, 빠르게 마르니까요.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콘테 감독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고, 예, 뭐 나중에 정 안 되면 뭐 주원 형이라도 불러와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아무튼 여러분들 네. 이 제품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으니까 많이 구매해 주세요.